자, 이번 문제는 162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 162를 가지고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2, 81, 3, 그럼 27, 3, 9, 27, 3, 3 되니까 즉 3에 대한 4제곱 그리고 2 이렇게 됩니다. 이때 3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3에 대해서 거듭제곱 형태 이 부분은 사용을 해야 된다.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것의 약수라고 하는 것, 그것의 표현 자체가 여기 있는 이 수의 형태에 의해서 3에 대한 m제곱 곱하기 2에 대한 n제곱 꼴은 다 약수가 되겠는데요. 이때 m이 될 수 있는 것이 조건에 의해서 3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1, m이 1, 2, 3, 4. 즉, m이 0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m이 0 된다라는 얘기는 이 전체가 1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사용한다. 그러면서 2는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것이 4가지. m의 가지수는 4가지. n의 가지수가 2가지가 돼서 정답은 4, 2, 8. 4번이 되는 거죠. 자, 어느 영화 시사회에서 배우 2명과 제작진 3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제작진이 서고 배우끼리 이웃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제작진이 3명이 있기 때문에 이 3명 중에서 양 끝에 이제 제작진을 나열하셔야 되니까 3P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 이제 5명 중에서 2명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 3명이 남게 되는데요. 그럼 3명을 가지고 나열하신다 라는 얘기는 3팩토리얼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즉 이것을 가지고 계산할 땐 6 곱하기 6 계산하시면 36. 정답은 36입니다. 자, 118번 갈 건데요. 35,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즉, 5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35,00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3, 5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여기서는 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럼 3, 5, 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4로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3으로 시작하는 건 다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 5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이 3개를 나열한다. 3팩토리얼. 4개를 나열한다. 4팩토리얼. 4개를 나열한다. 4팩토리얼이니까 3팩토리얼, 4팩토리얼, 4팩토리얼 계산을 해주시면 6, 24, 24가 돼서 더해주시면 30, 54.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렌지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 OAE 중에서 어느 2개도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어느 2개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이웃할 수 있는 것들 먼저 나열. 즉 O와 A와 E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이웃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3팩토리얼 먼저 나열해 주시면 그 다음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총 4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P 3 계산하시면 앞에 건 6, 뒤에 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24가 돼서 계산하시면 6 곱하기 24, 그럼 144. 정답입니다.
자, 진로 체험 박람회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프로그램 중 서로 다른 2개의 프로그램을 택한 경우의 수를 A, 서로 다른 2개의 프로그램을 택하여 오전과 오후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했어. 자, 이때 A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C이었다면 B라고 하는 것은 택해서 열이니까 10P가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계산할 때 해주시면 10 곱하기 9, 2로 나누시는 거고, 얘는 10 곱하기 9 그냥 되는 거라서, 얘는 45, 얘는 90.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더하시니까 정답은 135 정답이야. 자, NA는 4라고 그랬어. 근데 A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원소와 가장 큰 원소의 합이 9이다. 즉, 8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A라는 집합 안에는 무조건 들어있는 수가 1과 8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이 9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무조건 1과 8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원소의 개수가 4개다라는 것에 의해서 나머지 몇 개? 6개 중에서 몇 개를 찾자? 들어갈 2개를 찾자. 계산하시면 15가 돼서 정답은 15개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1대1 함수라고 했거든. 자, 이번엔 문제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1대1 함수를 구하라. 즉 1, 2, 3 여기는 1, 2, 3, 4, 5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는 가는 것이 5가지. 그 다음 가는 것은 갔던 것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엔 4가지. 이번엔 가는 것은 또 갔던 것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3가지가 되는 거야. 계산할 땐 5 곱하기 4 곱하기 3, 즉 60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엔 얘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소비교가 있는 거지. 즉,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얘네 맞을 애들 딱 3명만 고르자. 3애들만 고르게 되면 5C3을 계산하시게 되면, 즉, 얘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즉, 계산해 주시면 10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다음은 그림은 어느 공원의 정문과 후문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연결한 것이다. 정문에서 출발해서 후문으로 가는 이라고 했어. 정문은 여기 있고 후문은 여기 있기 때문에 후문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경우의 수를 구해라. 즉,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바로 간다는 얘기는 장미정원, 분수정원을 각각 한 번씩만 가는 경우. 그런데 중간에 거쳐서 가는 경우가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럼 이렇게 하나씩 가보자. 자, 장미정원으로 가는 경우는 3 곱하기 1에다가 이번엔 분수로 가는 경우는 2 곱하기 2. 이번엔 이 초록 색깔에 해당되는 3 곱하기 1 곱하기 2에다가 이번에는 파란 색깔에 해당되는 2 곱하기 1 곱하기 1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할 때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2가 돼서 지워주면 10. 계산하시면 5. 그래서 15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이번 문제는 다음을 증명하시오라는 게 문제야. 자, 이때 체크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이 좌변에서 우변을 한번 떼볼 거야. 즉,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것을 확인해 주면 되거든.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이것을 우리가 2분의로 통분해 주시게 되면 2 루트 ab 이렇게 되시고 그것은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되므로 이때 2분의 A라고 하는 것은 루트 A에 대한 제곱, B라고 하는 것은 루트 B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곱, 각각 A, B가 양수니까 요렇게 바꿨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이 식은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하는 것의 제곱이 되므로 얘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은 만족하게 돼. 따라서 성립한다 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는 B일 때 성립한다 라고 써주시면 증명 끝나게 되는 거야. 다음 간다. 자, 2번을 가시면 되는데 A가 양수,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그냥 산술 기하평균을 써주시면 돼. 즉 A 더하기 A분의 1, 즉 이 두 개를 가지고 산술 기하평균을 쓰게 되면 A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 기하평균에 의해서 두 개를 곱해주면 그렇지 1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이 두 개가 어떻게 됐을 때 등호가 성립할 때 이것일 때 뭐 한다? 등호 성립한다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게 돼. 왜?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에 의해서 B분의 A도 0보다 크다, A분의 B도 0보다 크니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는 2배의 루트 2개를 곱하니까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 하시니까 지워질 거 지워져서 2가 되는 거지. 이때 여기 있는 이 값 두 개가 각각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 이것일 때 등호 성립. 그럼 여기 있는 얘도 살짝 정리를 해주면 A제곱은 1일 때를 말하는 거고, 그런데 A가 양수일 때니까 A는 1일 때 등호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고, 이때도 B제곱은 A제곱일 때, 근데 어차피 B랑 A랑은 각각 양수인 걸 아니까 B는 A일 때 라고 써주시면 등호 성립 조건 써주게 되는 거지. 다음 가자. 자, 3번인데 3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야. 여기 있는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도 0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안다면 얘를 양변을 제곱해도 같은 부등식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부분을 써주면서 출발을 할게. 절대값 A, 절대값 B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절대값 A 더하기 B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양변을 제곱해도 같은 부등식이다 는 것을 좀 써주시고,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좀 써줄 거냐면 이것을 양변을 제곱하시게 되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그리고 절대값 A 더하기 B 이 부분에 양변을 제곱해 줄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식은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얘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돼서 지워질 거 지워지고 지워질 거 지워져. 즉 이때 2배의 절대값 AB, 그것은 2AB를 의미하니까 이것은 항상 만족하게 돼. 이것이 항상 만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고? 뭐 좌변에서 우변을 빼주시면 된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 AB에서 빼기 AB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나오게 되는데 당연한 거지.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성립하는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는 것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AB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얘가 양수로 0보다 그렇지 그냥 절대값이 그냥 벗겨졌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게 된다.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야.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것이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는 이때 성립. 체크해 주시면 끝났죠. 다음 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생각해봐. 여기는 A가 B가, 자, 이것의 넓이와 어떻게 이 색칠 대부분의 넓이 있지? 이거와 이 전체에 해당되는 이 넓이를 비교해 볼 거야. 색칠된 부분의 파란색의 넓이와 이 빨강색의 넓이는 빨강색의 넓이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이 파란색의 넓이를 계산할 땐 계산 어떻게 해? AB라고 하는 것이 총 몇 개다? 그렇지, 4개다 라고 할 수 있고, 빨강색의 넓이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하자? 제곱하자 이거거든. 즉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렇지, 확실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A도 양수, B도 양수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뭐 할 수 있다? 양변을 그대로 루트를 씌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양변의 루트를 씌우니까 2 루트 AB가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것은 또 언제 성립한다? 2분의 A 더하기 B 체크해 주시고, 루트 AB가 됐을 때 등호는 A랑 B랑 같아졌을 때 성립한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다음 가자. 여기 이번 문제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여기 있는 이 DE라고 하는 것, 우리 이거 보이지? 여기 수직, 여기 수직. 그러니까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면은 우리가 소공식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자, 이거 생각하자. D2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곱은 무엇이다? A 곱하기 B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D2라고 하는 것의 제곱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D2에 대한 제곱이 AB인데, D2에 대한 제곱은 얘가 아무리 커봤자 CO 보다는 어떻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CO보다는 작거나 CO의 제곱보다는 D2에 대한 제곱이 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제곱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거는 얘는 AB를 의미하고 CO에 대한 제곱은 A 더하기 B를 뭐 한 거? 반띵한 게 되는 거지. 왜? 우리 이것이 곧 CO는 반지름이잖아. A 더하기 B는 우리 지름이니까 그것에 그러면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각각 양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변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루트를 씌워주셔도 괜찮다. 따라서 얼마가 되고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이때는 루트 AB가 된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러면 증명 끝. 자, 3번 갈 건데 여기 서술형 3번 보시면 이게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이야. 자, 뭐 잘못된 거 보이지? 여기 부등호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 부등호가 있을 때 우리 성립하는 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렇죠. 미안하다, 이거 오타야. 자, 이거 그대로 좌변에서 우변을 빼주시면 돼. 즉 좌변에서 우변을 빼주시면 a제곱 x제곱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에서 ax 더하기 by 이것의 제곱을 빼주니까, 그럼 a제곱 x제곱 사라지고 b제곱 y제곱 사라져서 남는 것이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x by가 남게 되고, 얘네들에 의해, 얘가 있는 것에 의해 남게 되는 거야. 정리하시면 그렇게 나와. 그럼 이것은 bx 마이너스 ay 이것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은 실수에 대한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언제 성립한다? 이 부분이 0 됐을 때가 등호 성립한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bx는 ay일 때 성립한다. 즉 이것에서 우리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 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정답은 이렇게 되시는 거지. 증명 끝. 자, 양수일 때 다음 풀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올바른 답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제 올바른 답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자, 생각해봐. 여기는 쭉 내려갔을 때, 자, 이것 부분이야. 자, 여기, 그리고 여기. 얘가 각각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값을 두 개를 곱해줬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지금 뭐 하지 않지?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최소값이 두 개를 곱할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잘못된 풀이가 되는 거고 잘못된 부분이 되는 거고 올바른 답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셔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구하자. 2x 더하기 3y 이거와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 이거 그대로 전개하시면 돼. 그럼 곱하시니까 4 곱하시니까 9 그 다음 x분의 6 y y분의 6 x 즉 앞에 있는 것은 13 그 다음 6으로 묶었을 때 x분의 y y분의 x 이것이 돼버리니까 이 뒷부분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돼버리는 거지. 얘는 그대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는 2배의 루트 곱해주면 1.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2배의 2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고 부분이 최소값이 2란 얘기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값은 전체가 13 더하기 12가 최소값이 돼서 25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정답은 25.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것에 대한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곱을 구하는 과정을 구해보라 하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이것을 딱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얘가 우선은 x가 마이보다 클 때 어떤 이 마이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얘가 양수라는 조건 나오거든. 그럼 여기도 양수라는 조건은 만들 수 있어. x 더하기 2를 만들 수 있잖아. 마이너스 2를 뒤에서 체크를 좀 해준다면 그럼 이게 양수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양수 조건이 나왔는데 최소값 구하래 산술기하 평균이 하니까 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뒤에다가 써주시고 2배의 루트 곱해주면 16이 되는 거야. 계산해주면 4, 2, 8 즉 8-2를 계산하니까 6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럼 b라고 하는 것이 6인 거고 a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x값인 거라서 그 x값은 어떻게 구한다? 이 세모와 동그라미가 같을 때니까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이 16일 때, 즉 x 더하기 2가 4일 때가 되는 거야. 그럼 x는 2일 때가 돼버리는 거지. x는 2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a는 2가 되는 거야. 내가 궁금한 a와 b의 곱을 구하여라. 정답은 12. 정답이야. 자, fx. 자, 여기서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자, 시작해보자. 자, f, 8의 값을 구하여라.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5가 되는 거고, f-4는 마사 대입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다음 가자.
자, 이번 문제는 함수인 것을 찾고 그 한 것이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라.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쏴야 되는데 x값이 하나씩 쏴야 돼. 즉 여기서 안 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얘는 쏴야 돼. 하나씩 쏴야 돼. 하나씩 쏴야 돼. 안 돼. 얘는 4에서는 지금 두 개가 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함수인 거가 맞는 거고 얘도 함수인 거가 맞는 거야. 그럼 이때 중요한 건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쏘는 애들 전부를 말하는 거라서 쏘는 애들 정의역이 되는 거지. 자, 정의역은 1, 2, 3, 4 정의역인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을 쓸 건데 이것은 1, 2, 3,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공역이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 있는 애들이라서 이 Y 집합이 되는 거라 A, B, C 이때도 공역은 맞을 수 있는 애들이고 A, B, C 그런데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맞은 애들을 말해. 그럼 이때는 BC 이때는 실제로 맞은 애들이 A, B, C이기 때문에 이때는 치역이 공역과 같아지는 순간이 되는 거야. 이때는 A, B, C가 되는 거지. 다음 가자. 자, 다음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는 우선은 그래프 그려주는 게 제일 빨라. 그래서 선생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 보면 여기에는 y는 4x 플러스 3을 그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4짜리고 y 절편이 3이기 때문에 3 찍어주면서 기울기는 4짜리니까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 그럼 1대1 대응이다는 것을 만족하는 거지. 기억은 맞게 되는 1번은 맞게 되는 거야. 자, 2번 갈 거야. 2번은 여기다 그려볼 건데 x제곱 마이너스 1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2차 함수가 그려지면서 얘는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야. 자, 3번 갈 거야. 이 절대값 x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는 그렇지. 얘도 1대1 대응이 되지 않게 되는 거지. 4번 갈 거야. 4번은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x제곱 부분에서 이 오른쪽에서 그리고 x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x제곱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정답은 3번은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번. 정답은 1번과 4번 이렇게 체크가 돼야 돼.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공역의 각 원소 a에 대해서 직선 y는 a와 그림과 같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 f는 1대1 대응이고 그림 2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니다. f가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 거야? 그렇지. 얘가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는 자, 생각해봐. 여기서는 이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라는 그 표현이 맞아? 아니야? 이 명제가 참이어야 되는데 이 명제가 거짓이 돼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명제조차 이것도 참이어야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라고. 1대1 함수도 안 되는데 어떻게 1대1 대응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자, 두 함수 이거와 이것에 대해서 g.f를 구하라. 즉 gfx를 구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계산은 fx에다가 이것을 집어넣는 거니까 계산할 때
2x 더하기 1 이것을 뭐 해주고 제곱해주고 5를 그렇지. 여기다 2를 왜 곱했지? 그렇지. 2x 더하기 1의 제곱 거기다가 5를 더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쓰셔도 사실 정답이고 얘를 전개하시면 식은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더하기 5라서 6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야. 자, f.g라고 하는 것은 fgx를 말하는 거라서 f 그럼 2배에 x제곱에 더하기 5 집어넣으시고 더하기 1 해주시니까 2x제곱 더하기 10 더하기 1이라서 더하기 1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x의 4제곱 더하기 10x의 한 제곱 더하기 25 더하기 5라서 30이 정답이야. 자, 이번엔 1-x인데요. 여기 있는 얘와 얘를 각각 구해보자 라고 했어. 그럼 f.f라고 하는 것은 1-x 한 것을 다시 한번 이 1- 거기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지. 즉 1-1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계산하면 x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f.f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1-x가 되시는 거고 각각 구한 게 되는 거지. 그럼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합성함수 f, n, 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떻게 쓰시는가 라는 얘기야. 그럼 fnx라고 하는 것은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지. 1-x n이 짝수일 때는 그냥 x라고 쓰면 돼.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대응관계를 완성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F3은 얼마야? 그러면 1인 거고 F 인버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대입해야 3이 되느냐? 그렇지. 그러면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라서 더해 주시면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F 인버스 2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대입해야 2가 나오느냐라는 물음이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4가 되니까 넘겨주셔서 F 인버스 A라고 하는 것이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F 인버스 A가 3이다라는 얘기는 F3이 A란 얘기니까 3 대입하시면 1 나온다. 따라서 1이 A 값이 되는 거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함수에서 F 인버스 5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를 K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FK가 5가 나오는 거야. 즉, FK가 5란 얘기는 얼마를 그렇지 대입해야지 5가 나오는가 라는 얘기인데 4를 대입해야지 5가 나오는 거잖아. K는 4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F와 F 인버스는 서로 지워지는 그러한 합성이 되는 거잖아. 얘는 3인 거고 얘는 4인 거야. 정답이 각각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 얘가 1대1 대응인 것은 확실하니까 1차 함수는 확실하게 1대1 대응이야. 그럼 이때 x는 2y 더하기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y는 꼴로 정리만 하시면 돼. 즉 2y는 이라고 쓰게 되면 x-3 되는 거고 이때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정답이 되는 거야.